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약 한 달가량을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서울 나와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주말 동안에 미국의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지금 해소가 됐어요. 다음 달 25일까지 좀 벗어나게 됐는데 이로써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아무래도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셧다운 자체가 미국 연방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우선 해제가 됐다는 것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미국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다. 그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셧다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이제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풀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진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개최 그렇습니다. 후보지 등 아직도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두 가지로 정해졌다. 뭐 하노이와 다낭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과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정도로 좀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개최지 그리고 날짜 정도는 발표가 되어야 2월 말 개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촉박하다.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물론 북미 간에 그동안 실무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고위급 회담도 했고 김영철 부장의 워싱턴 방문도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많은 부분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날짜가 촉박하다는 것 때문에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월 말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지금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시간과 장소 정도는 이제는 곧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3주 후인 뭐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거나 뭐 다시 국가 비상사태 뭐 돌입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회담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회담 개최 시기를 60일 이내 요거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 정치 일정이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베네수엘라 사태가 복잡하게 또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지역보다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미국의 외교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네수엘라 사태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고요. 그렇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돼서 그것이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미 간에 또 남북미 또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외부 환경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대미 협상단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새로운 뉴페이스로 떠오른 게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이분이 지금 뉴페이스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지금 이제 뒷 배경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평양 외국어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략통이다. 북한 외무성 내에서는 상당히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도 스페인 대사에서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때 북한 핵실험 때문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그동안 외무성 라인에서 상당히 고속 승진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앞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이 논의 중에서 비핵화 문제에 좀 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네바 대표부, 북한 대표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군축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군축 문제랄지 핵 문제에 이 사람이 상당히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의 워싱턴 방문 때도 동행을 했고요. 새로운 이제 뉴 페이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아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외무성 라인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분이 지금 외무성 소속인 건가요? 지금 이제 명확하게는 뭐 그렇게 외무성 소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최선희 부상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무 라인에서 총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아래에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김혁철 전 대사가 예. 그 실무적인 일은 맡아서 하는 주도한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예. 이렇게 북한의 대미 협상팀이 좀 다변화한 것이라면은 이에 대응해서 미국의 대북 협상 라인도 어떠한 진용을 갖출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이외에 인물 부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비건 대표가 김혁철의 파트너다, 김혁철 대사의 파트너다. 뭐 그게 아마 앞으로 그 북미 실무 라인에서의 협상의 중요한 그 틀이 될 것이다라고 예.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 차관보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앨리슨 후커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회의 그 한반도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도 좀 더 이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비건 대표가 지금 이제 최선희, 김혁철 이런 라인들과 그야말로 어떤 1대1로 또는 그런 협상의 실무 책임자로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들을 해낼지 아니면 미국도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상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상력을 높일지 이 부분은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네네. 북한이 어제 미국을 향해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네네. 요 발언 어떤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제 대남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공식 라인에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북한이 간접 화법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결국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또는 북한 지도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촉구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 이제 작년도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예. 미국이 취하는 조치와 관련돼서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 말고는 없다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고 예. 그것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지금 털어놓고 있고 뭐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민족끼리가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회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네네. 북한은 이제 상응 조치로 석유 수출 제한 등의 제재 완화, 그리고 네네. 남북 경제 교류를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얘기만 들으면은 이 딜이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선에서 지금 조율이 가능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뭐 여전히 지금 뭐 마무리가 좀 덜 돼 있지 않느냐는 판단인데요. 물론 예. 큰 틀에서 가닥은 잡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정상회담을 말을 했을 때는 북미 간에 크게는 접점을 좀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얼마만큼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영변 핵시설의 부분적인 그 폐기랄지 예. 또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의 어떤 발사 장소랄지 또는 그것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이랄지 또는 탄도미사일 그 자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는 동창리랄지 이런 곳에 대해서 뭔가 그 불능화 조치를 미국은 촉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남북 간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돼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조건 없는 재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미국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두 개 다 또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예외적으로 제재 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재 품목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북한은 지금 미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50%가 북한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이제 고통이 지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러한 것에 대한 점진적 해제랄지 뭐 이런 것은 북한 주민